안녕하십니까. 시골에 살아볼까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례로 귀농한다고 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었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전편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구례에는 대표적인 작물 중에 오이, 애호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이보다는 애호박이 좀 더 쉽다고, 처음 귀농한 사람에게는 쉽다라는 얘기를 꽤 듣고 600평 하우스에 애호박 농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농사의 농자를 생각만 해봤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으니 여러분들 결과가 예측이 되시지 않은가요? 자, 지금부터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골 농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뭐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또 농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600평 정도를 임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땅은 땅 주인이 있어서 임대를 하고 하우스 시설만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됐죠. 이 애호박이나 오이 농사는요, 여기서 해보니까 하우스에 하는 농사하는 분들이 보니까 그 해에 10월 달 정도에 정식, 즉 모종을 심고 겨울을 지나서 그 이듬해 6월 말까지 농사를 짓는, 이렇게 작물이 자라는 기간 작기가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0년 2월 달에 귀농을 했고, 그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이런저런 교육도 받고, 또 애호박을 지을 수 있는 하우스도 땅을 임대하고 이러한 작업을 하며 그해 여름을 지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자 새로운 하우스를 보고, 또 인수받은 하우스에 비닐을 다시 씌우고, 또 땅을 갈고, 또 모종을 주문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뜨거운 여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여름이 갔고, 이제 10월 10일 날이 돌아와서 그때 육묘장에서 키워놓았던 애호박 모종을 사서 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을 해보니 약 한 달여 동안은 정말 허리를 숙여서 모든 것을 돌봐줘야 했습니다. 수확은 아직 나오지 않는데 이런저런 것을 많이 해야 됐죠. 그리고 애호박은 줄기 넝쿨 식물이라서 계속해서 쭉쭉 자라나는 것을 돌보아야 줘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달이 되었더니 이제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보시면 호박에 비닐류가 씌워져 있는 호박, 그 호박을 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제가 농사를 지었던 호박입니다. 농부들이 말하기를 이 호박도 비닐 씌우는 것을 인큐베이터에 씌운다고 해서 우리들끼리 말하기를 인큐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인큐를 적당한 크기가 되었을 때 그것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이 호박이 그 인큐 안에서 팽팽하게 잘 자랐을 때, 적정할 때 따서 출하를 해야지만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값을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씌우는 시간이 좀 늦으면 인큐 비닐가 들어가질 않거나 좋은 상품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즉 이 말은 정식을 한 이후에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같이 하우스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박도 수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은 인공수정이라고 하죠.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 바람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수정액을 꽃에다가 뿌려주게 되면 수정이 되어서 호박 열매가 맺는 그런 절차가 되더라고요. 그 작업도 하고, 또 넝쿨 관리도 하고, 또 잘 익은 그 호박은 그때그때 따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호박을 딱 정해진 시간에 따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호박이 두툼해지고 커져서 상품 가치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즉 이 말은 나에게 농작물을 맞추는 게 아니라 농작물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일요일도 없고 추석도 없고 설날도 없고 오로지 하우스에 아침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초짜 농부인데다가 처음에 들어가 보니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서
2시나 3시가 될 때까지 일을 해야 했는데 아내와 함께 일이 잘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하우스 농부들은 11시 반이면 일이 끝나고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가장 값이 좋을 때는 해가 바뀌어서 설날 앞에가 겨울에 난방비를 들여서 만들었기도 하고 또 가장 수요가 많을 때이기도 하고 해서 이때 제일 높은 값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겨울 설날이 지나고 이제 정말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호박의 수확량이 늘어나서 시장에 많이 나오므로 5월 말 6월 달쯤 되면 우리들 말로 똥값이 되게 되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더 자세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큰 줄거리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1년 만에 저는 이 하우스 농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전라도 말로 보듯이 손해는 보지 않고 번전치기 정도 한 것으로 계산이 나왔는데 정말 힘들었던 것은 좀 쉬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이 하우스에 매달려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내가 시골로 와서 아직까지 일을 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바쁜 생활을 원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1년 만에 이 하우스를 되파는 것으로 저는 이 애호박 농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또 이 애호박 농사가 적성에 맞다고 해서 좋은 수입원이 돼서 즐거움을 맛본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잘 안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농사 짓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쉬운 걸까요? 아니면 어려운 걸까요? 분명한 것은 직장 생활이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쉬어가며 혹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잘 되질 않아서 접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에 도전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조절해야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 제 이야기를 더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골에 살아볼까 였습니다.